말을 해보라고 시키면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고 할 줄 아는 단어들도 분명히 있는데 정작 뭔가를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손을 잡아 끌거나 아니면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분명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필요한 순간에는 말을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따라하게 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주세요만 반복적으로 가르친 경험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말을 가르치려고 시작했지만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하지 못하거나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부모도 아이도 좀 지치게 되죠. 그렇다면 말을 강요하거나 말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아이의 말을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 준비 과정과 세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의 말 수준을 확인하세요. 먼저 어른이 짧은 문장으로 한번 들려줬을 때 아이가 추가 도움 없이 어디까지 따라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유 주세요 라고 한번 들려줬을 때 우 정도만 따라하는 아이가 있고 우유까지 말하는 아이가 있고 우유 주세요처럼 두 단어를 이어 말할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때 아이가 한 번에 따라할 수 있는 만큼을 출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할 거예요. 즉, 우까지 따라할 수 있다면 우를 출발선으로 삼고 다음 목표는 우유로 정할 거예요. 우유까지 따라할 수 있다면 우유가 출발선, 다음 목표는 우유 줘 혹은 우유 주세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알려드리는 실천 방법도 모두 우리 아이의 출발선에서 다 다르게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문장을 쪼개서 하나하나 따라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추가 도움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표현에서 딱 한 단계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모아보세요. 부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반복해서 찾고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과자나 주스처럼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블럭, 스티커처럼 좋아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비눗방울, 노래, 그네, 간지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몇 가지 미리 준비해 둘 거예요. 아이가 보고 있거나 이미 가지고 놀고 있을 때 갑자기 가지고 오면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보지 않을 때 혹은 자고 있을 때 따로 준비를 해서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세요. 이것은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면 자신에게는 지금 어려운 말로 요청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겠죠. 또 아이가 별로 원하지 않는 혹은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아이는 굳이 그것을 말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혹은 가르쳐야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른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어른이 그 물건이나 활동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활동을 시작하고 잠시 멈추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과정을 아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것이 음식이라면 처음부터 아이가 전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주기보다는 어른이 조절해서 줄 수 있도록 조금씩 잘게 잘라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두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장난감이라면 가능하다면 놀이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두고 아이가 요청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씩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요청할 기회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물건을 줬다 뺏는 식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작은 양을 조금씩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한 상황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청할 기회를 주세요. 아이와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고 해볼게요.
먼저 비눗방울을 몇 번 불어주세요. 아이가 웃으면서 비눗방울을 바라보거나 다시 불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면 동작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표현하는지 기다려주세요. 만약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확인했던 아이의 말 수준 기억하시죠? 아이가 음절까지 따라할 수 있는지, 한 단어까지 따라할 수 있는지, 혹은 두 단어를 이어 말할 수 있는지에 맞춰 표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절 정도를 따라할 수 있는 아이라면 비눗방울을 보여주면서 비라고 들려주세요. 아이가 비라고 따라하면 끄덕끄덕 웃으면서 비눗방울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 비눗방울을 불어줍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어른의 말을 따라만 해도 바로 놀이를 이어주세요. 몇 번 성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른 모델링에서 자발적인 표현으로 넘어갈 기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비눗방울을 불어주다가 잠깐 멈춰요. 어른이 비 이렇게 들려주고 아이가 따라하면 끄덕끄덕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불기 전에 비눗방울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잠깐 기다립니다. 이때 뭐라고? 뭐 다시 해봐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아요. 아이가 방금 했던 표현을 모델링 없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모델링 없이 스스로 한 번 더 비 하면 그 즉시 비눗방울 하면서 비눗방울을 불어주세요. 이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치즈를 미리 잘라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넣어두고 치즈 하나를 보여주면서 아직 건네주지 않은 채로 조금 기다려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면 치 하고 들려주세요. 아이가 치 따라하면 끄덕끄덕 웃으면서 치즈를 건네줄 듯 동작을 하면서 한 번 더 기다리세요. 아이가 모델링 없이 한 번 더 치 하면 그때 치즈 하고 한 단계 확장해서 말해주면서 바로 치즈를 건네주세요. 이렇게 아이는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출발선에서 표현하고 어른은 그 말을 한 단계 확장한 목표 표현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른이 들려준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따라 말하기만 하는 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점차 모델링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누군가의 말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스스로 표현하고 그 표현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이 빠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뚜껑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려는데 색연필이 없거나 장난감을 작동시키고 싶은데 배터리, 전원이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빠진 상황을 일상에서 발견하셨다면 어른이 바로 해결해 주기 전에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평소에 음료수 뚜껑을 미리 열어서 아이에게 줬다면 이번에는 한번 닫힌 상태로 건네줘 보세요. 아이가 열려고 하다가 어른에게 통을 가져오거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눈빛을 보낸다면 잠시 기다려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 자발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의 출발선 기억하시죠? 그 수준에 맞춰서 모델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 단어 정도는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어 이렇게 들려주세요. 아이가 열어 따라하면 웃으면서 미소로 인정해주고 뚜껑을 여는 듯 동작을 보여주면서 잠깐 한 번 더 기다리세요. 이때 아이가 모델링 없이 열어 한 번 더 한다면 그 즉시 열어주세요 혹은 열어줘 하면서 한 단계 확장해서 말해주면서 뚜껑을 열어주세요. 노래 혹은 신체놀이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나 율동, 신체놀이를 하다가 잠깐 멈춰보세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손을 뻗거나 어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더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깐 멈춘 상태에서 또 이렇게 들려주세요. 아이가 또 이렇게 따라하면 웃으면서 끄덕끄덕 반응해 주시고 노래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듯한 동작을 보여주시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때 아이가 모델링 없이 스스로 또 라고 하면 그 즉시 또 해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노래와 율동을 이어가 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다리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짧게 모델링을 하고 아이가 따라한 직후에 결과를 주는 것을 몇 번 더 반복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항상 필요한 것이 미리미리 다 준비된 환경은 아이 입장에서는 편해요. 하지만 아이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가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면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상 속의 작은 문제들을 모두 미리 없애주시는 대신에
일부러라도 활용을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익숙한 일상 루틴을 활용하세요. 외출 준비, 신발 신기, 손 씻기, 옷 입기, 가방 정리처럼 아이가 이미 순서를 알고 있는 익숙한 일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신발을 꺼내야 하는데 어른이 신발장 앞에 서 있다고 해볼게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른을 바라보거나 손으로 밀거나 하면 아이 출발선에 맞는 표현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두 단어를 이어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엄마 비켜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세요. 아이가 엄마 비켜요 하면 끄덕끄덕 인정해 주시고 비켜줄 것처럼 동작을 하시면서 동시에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때 아이가 모델링 없이 엄마 비켜요 하면 엄마 옆으로 비켜요 하면서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상황을 볼게요. 손을 씻으려는데 아빠가 비누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아이가 자발적으로 비누를 달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잠깐 기다려 보시고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고 비누 주세요 라고 들려줍니다. 아이가 비누 주세요 라고 따라하면 웃으면서 끄덕끄덕 반응해 주시면서 비누를 줄 것처럼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때 아이가 다시 비누 주세요 하면 바로 누구누구 비누 주세요 하면서 바로 비누를 건네주세요. 이런 방법은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정리나 점심시간처럼 익숙한 학교 일과에 요청할 기회를 넣는 거예요.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익숙한 학교 일과에 요청할 기회를 넣었고 그 결과 직접 연습한 상황뿐만 아니라 자유놀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요구와 전반적인 언어 표현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왜 여러 종류의 말 중에서 요청하는 말에 먼저 집중할까요? 모든 언어에는 기능, 즉 목적이 있는데요. 요청어의 목적은 요청한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과자라고 요청하면 과자를 주죠. 또 하면 재미있는 놀이를 또 시작하죠. 이렇게 요청한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과 결과가 굉장히 분명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혹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기가 비교적 쉽고 아이가 요청한 결과도 바로 제공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이 입장에서도 자신이 한 표현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라고 하니까 놀이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내가 열어 하니까 엄마가 뚜껑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과 결과가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요청하기는 발달적으로도 매우 일찍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전부터 원하는 물건을 향해 손을 뻗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가리키거나 소리를 내면서 물건과 행동을 요청하죠. 8개월부터 15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에서도 거절, 행동 요청, 물건 요청이 사물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기능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던 이런 의사소통에 말소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것을 빠뜨리거나 일상 루틴을 잠깐 멈추는 것은 아이를 일부러 답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뚜껑이 열리지 않거나 필요한 물건이 빠졌거나 지나가려는 길에 사람이 서 있는 이런 상황은 아이가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일상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아이 대신 항상 없애줄 수는 없죠. 그래서 아이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도움이나 필요한 행동을 요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만들고 기다렸는데 표현이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이 활동을 할 준비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정한 목표가 혹시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아이가 발성이나 조음 등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말소리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처벌적인 상황을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해서 아이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일상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부모님들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함께해요. 감사합니다.